충남도가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과 금강지구 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자원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20일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세 번째 일정으로 공주시를 방문,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주에서 김 지사는 노인회와 보훈회관 방문에 이어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공주문예회관에서 최원철 공주시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공주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충남도 직원이 공주 비전을 제시하고 환영사에서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시민들과 지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시장은 김태흠 도지사님은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선의 국회의원으로 국무총리실 행정부지사 대학 강의를 하며 행정과 정치를 두루 갖추신 분으로 특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 이어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공주 발전을 위해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금강지구호 천죽당 국가정원 조성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은 공주부여논산 등 금강권 역사문화자원의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 인공지능 문화해설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공주에는 특히 아트센터고마 야외무대에 ICT 기술을 활용한 상설 야외 공연장을 오는 2025년까지 설친 공주역사문화자원을 디지털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어천죽당지구 금강국가정원 조성은 우성면 어천리죽당리 일원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해 5개 주제별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아 실시 설계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2029년까지 지방정원으로 운영한 후 국가정원으로 전환 등록할 계획이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권 광역 상생과 균형 발전을 촉진, 세종시와 공주논산부여 등 충청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도로가 개통하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서남부 지역 여객 물류 관광 거점인 KTX 공주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는 2027년까지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연평균 2만여 명 이상이 방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은 김 지사에게 남부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산림휴양마을 숙박시설 증축 조성사업 정안면 화복리 교량공사 등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주민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공주논산부여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이끌며 서남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도정성과와 공주비전 전문 영상이 이어집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이해서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공주까지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김태흠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력을 또 발휘하시는 그런 정치인이시고 또 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신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또 정무부지사로서의 행정력도 두루 갖추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인의 의지, 성질이 남다르시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 현장에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이 한 5, 60억 정도 되셨고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현장에서 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가 될까요? 특히 공주에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큰 수해가 났을 때도 도 예산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렇게 기금이 모여지는 것도 공주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백제전 때도 18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는 아이들 저출산 대책, 또 결혼과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서 풀케어라는 이름으로 결혼, 출산, 보육, 교육을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좀 진행하는 그런 큰 계획도 엊그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지면은 도비 예산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시간을 넉넉히 들여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또 그냥 민원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 격려의 말씀도 또 응원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관동의 신부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 잘 안 오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조현 목사님도 같이 자리해 주셨고, 또 우리 스님께서도 이렇게 좀 같이 와주셨는데, 이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의, 행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하일때 꽃을 준비한 날입니다. 꽃다발을 준비한 우리 어린이와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에 와서 공주 어르신들 또 시민들께 한자를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어린아이들 보면 옛날보다 훨씬 이뻐요. 예쁘고 그래서 이게 옛날 어른들이 손주나면은 그냥 위험이 있고 전자를 또 그냥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요즘 조금 이제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뻐요. 저는 우리 최원철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공주에서 3년 동안 다니는데요. 아까도 그 노인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반죽동에서 하숙을 하다가 하숙집 주인께서 또 봉황동으로 이사를 가셔서 또 봉황동까지 제가 같이 또 주인 어른 따라서 가서 3년 동안 제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추억도 많고 또 그때 또 대학을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이 또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그런 그 꿈을 설계하는 걸 하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공주에서 공주학교를 나오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또 그 김종필 총리라든가 아니 정성모 그다음에 김용환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거문들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꿈도 키웠고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좋은 그런 추억 그다음에 또 저를 키워준 그런 지역의 공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의사 된 지 이제 2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6월 말이면 딱 2년이 끝나는데요. 사실 시장이나 또 도의사나 국회의원들은 4년 계약직이잖아요. 근데 계약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출근할 때 야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뭘 또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국민께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갑니다. 제가 이 시군 이제 방문을 하는데 오늘 3일째거든요. 서천, 부여, 그다음에 공주 이렇게 3일째인데 실은 지금 시군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마을에 가나 전화를 하는 것도 쉽게 막 어렵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포장이 나는 이런 부분들 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그러는데, 도도 또 사실은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달려오는 거는 왜 그런 얘기 하나 얘기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정부 때 이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빚을 너무 많이 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세수가 제대로 안 거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또 시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가정으로만 하면 이제 씀씀이는 커졌는데 수익이 적어지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제 그 시군의 도민들께서 민원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시에서 다 해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조금이나마 좀 거들어주고 좀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도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순회를 하는데, 오늘 제가 저기 도롭다고 먼저 서두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헐레기 또 안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헐레기 있으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2년 지나면서 우리 좀 충남도가 공무원들도 지금 함께 저와 같이 왔는데, 저는 이 도정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거는 이유가, 충남은 좀 염치체면 또 이런 예의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할 얘기를 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타 시도하고의 경쟁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않고 충남은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가 밀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애국지사가 제일 많은 게 충청도고, 그런데 또 충청도는 양반 동네라는데,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세력이 돼야 되고,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힘센 충남이라고 그랬고,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면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다 시도가 좀 따라오는 거는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작은 정부고, 그렇지만 지방 정부지만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내걸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많이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지만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저희가 재작년에 취임을 할 때 보니까 저희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가족이 쓰는 게 8조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9조로 더 늘렸지, 그 다음에 올해는 10조 3천억, 그래서 약 2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8조 3천억에 10조 3천억 2조 가까이 늘리는데, 그래서 연 12.8%, 13% 가까이씩 늘었거든요. 근데 국가 재정은 한 4%, 5%,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복지 예산 같은 게 또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세종 이런 게 2.8% 정도 했는데, 그래서 10조 3천억인데 올해 11조를 넘겨라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긴축재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이제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가 소위 일몰 이제 거의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11조가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목표 달성을 힘들다. 11조 하자. 그래서 목표 크게 가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오늘 연말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충남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주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데는 사실은 수도권의 이제 규제, 그 다음에 또 관이나 이러한 부분의 정책의 필제마다 그래도 낙수효과를 내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목조
목 좋은 데서 구멍가게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충남이었거든요. 근데 목 좋은 데서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오는 손님들만 받는 한국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목 좋은 구멍가게면은 그걸 좀 키워서 영업도 하고 뭐고 적극 키워서 뭐 중소기업도 만들고 대기업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손님만 받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그 역동적이고 좀 열정적으로 좀 기업 유치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물도 그때 뭐 노젓는다 하는 맥락이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외국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국내 기업 뭐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 2년 만에 한 19조 정도를 했거든요. 19조. 근데 민선 7기 4년 동안에 14조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것보다도 지금 한 5조 가까이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7, 뭐 조그마한 세도까지 해가지고 제주도 이런 데까지 17개 시도잖아요.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지사들하고 삽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조건 싸움은 쌍꾼은 아니지만은 17개 시도 뭐 오는데 그래도 이제 충남이 그래도 다른 데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수장이 밀리지 않아야 그 밑에 이 저기 같이 이런 공직자가 됐던 구성원들이 자부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도의사가 좀 비리비리 하고 시원찮고 뭐 그러면 도민한테 뽑기를 뽑았는데 그거 참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래도 뭐 집에서도 아버지가 그래도 나가서 그래도 좀 모든 사람 좋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좀 당당하고 그리고 또 자식 있고 나가서 또 어디서 사람 때리라는 건 아닌데 안 맞고 그래도 좀 허야 그래도 아버지가 저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제대로 변화를 주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옷을 벗어도 되게 좀 더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몸이 왜소해가지고 가죽을 안 벗는데 오늘 좀 더워서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제 도정 방향을 한 5가지 정도를 크게 잡는데요. 첫째는 저는 농업, 농촌이 발전을 해야 진정으로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나이 드신 어른들만 지금 계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열악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생활운동하고 그 다음에 지분개량하고 경지정리하고 말길 넓히고 하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은 했는데 시작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또 사회적인 그런 흐름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산업화에 밀려가지고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 농업농촌의 그런 문제가 이제 뭐 이 대외적으로 뭐 우루과이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변할 때 그런 사탕 발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주고 오다 보니까 보조금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는 보조금만. 그런데 그 농촌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농촌에 이런 이 변화를 줘서 진정한 농업농촌이 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사회 질도 높아지고 선진국 이끌어 진정하러 가려면 저는 농업농촌의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서 좀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첫째의 도전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충남이 서해안 일대 이쪽에 화력발전소가 대한민국에 그 58기 정도가 있는데 우리 충남이 29기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배에 28개인데 반이 이 화력발전소인데 요즘 탄소 중립 얘기하고 기후변화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건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또 에너지 전환하게 되면 산업 재편을 하잖아요. 산업 재편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사실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 속에 새로운 신산업들이 생기고 R&D 그런 분야가 또 여기 뭐 시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충남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좀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가야 되겠다 해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부 소프에서 그런 산업재편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발빠르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충남에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은 이제 산업화,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또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도의 농업 농촌 그런 도시와 똑같이 어렵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불균형이 맞잖아요. 불균형이 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남은 이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속에서의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선거 때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건 이제 정치인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그 정책들이 맨날 그냥 뭐 현금 돈 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면은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서 키워주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 낳으면 5천만 원 주겠다, 1억 주겠다. 그럼 1억 주면은 올바른 부모는 한 번에 주면은 아무리 올바른 부부라도 아이 키우는데 돈 안 쓰고 다른 데다 뭐 주고 그냥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부모 같은 경우는 술 먹는 데 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옷 사는 데 돈 쓰기도 하고 다른 데 돈 쓰거든요. 이건 올바르지 않다. 아이를 돌보고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 비용이니 아니면 장소니 그런 운영하는 데 돈을 써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공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개인적으로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돌봄 케어 이런 문제 뭐 이런 몇 가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를 좀 새롭게 좀 바뀌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큰 틀 속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방향을 잡고 가고 뭐 공약 실천해가지고 이제 뭐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 이런 데 해가지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리고 2년 동안 공약을 제일 많이 지키고 공약을 그래서 성과를 많이 거둔 시도에서 제가 그 1등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이 공약을 했으면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좀 지키지 그대로 모으는 철도나 도로나 그런 인프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고 그런데 제가 배우는 이런 공약들도 나름대로 실천을 제대로 하면서 그래도 제2의 고향이 공주고 또 그러면 공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도시사보다도 그래도 우리 지역의 하고의 그런 연이 깊은 그런 도시사로서 또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이런 부분을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한 것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도울 걸 돕고 또 오늘 답변을 통해서 공주시의 그런 발전, 그 다음에 공주시의 그런 삶의 질을 높아지는 그런 논의,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 제가 볼 때 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도의원 또 시의원님 계신데 아마 많이 부대낄 거예요. 이분들 조금 제가 좀 거들어주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